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5-3 인권 회복과 평화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제2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었는지 아시나요?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았고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됐던 제2차 세계대전. 오늘은 그 전쟁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유럽 전역은 거의 폐허가 됐으며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 등이 파괴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으로 희생된 사망자만 무려 6천만 명이 넘는 걸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는 걸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인명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민간인 사망자가 군인 사망자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건데요. 이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독일과 일본 등의 추축국들은 민간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대량 학살을 자행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독일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입니다. 다들 히틀러가 했던 유대인 학살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히틀러는 인종 청소라는 명목으로 유럽 곳곳에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대표적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금은 독일이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고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수용소는 전쟁 당시 유대인 학살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때 히틀러와 나치당이 학살한 유대인의 수만 60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유대인을 상대로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히틀러와 나치당의 유대인 대학살이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사실 홀로코스트는 원래 사람이나 짐승을 태워 죽이는 것을 뜻하는 용어였는데요. 이때의 학살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홀로코스트가 유대인 대학살을 뜻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건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이 저지른 대표적인 만행은 바로 난징 대학살입니다. 1937년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일본은 중국군과 민간인을 한꺼번에 사살하고 불태워 죽이거나 생매장시키는 등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때 희생된 중국인의 수가 15만에서 최대 30만까지도 기록되고 있지만 일본은 어이없게도 이 사건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축국의 만행은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도 이어졌는데요. 먼저 독일은 유대인을 포함해 정치범이나 장애인 등을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제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역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는데요. 일본이 이 시기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를 얼마나 수탈했는지 알고 계시죠? 강제징용, 강제징병, 위안부 등 모두 이 시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이었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타이완도 일본에 의해 이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 일본은 식민지였던 한국과 타이완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군수시설에 강제로 동원시켰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보여드리는 군함도입니다. 군함도라고 불리는 이 섬에는 해저 탄광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끌려온 많은 한국인들은 심각한 노동 착취를 당하다 죽어갔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타이완의 여성들을 취업 사기와 협박, 인신매매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 성노예화시키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당한 여성들이 고작 10대 소녀였던 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끔찍한 학살과 인권 유린이 난무했던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 등의 연합국은 여러 차례 회담을 갖고 전후 처리를 논의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941년 영국과 미국이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는데요. 이 대서양 헌장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이 만나 회담한 후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이를 통해 평화를 위한 안전보장 제도의 확립과 새로운 국제평화기구 설립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 1945년 10월 51개의 국가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국제연합 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하며 국제연합 UN이 창설됩니다.
이거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국제연맹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건 국제연합이고요. 국제연맹과는 다르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와 그 산하에는 유네스코와 같은 전문기구를 둔 기관입니다. 특히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지금도 국제평화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엔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유엔군, 다들 들어보셨죠? 사실 이 국제연합은 과거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1945년 광복을 맞이했지만 분단의 위기에 빠진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상정됐었고 유엔의 총회를 통해 총선거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 때는 유엔군이 파병되어 전쟁을 도와주기도 했었죠. 이처럼 국제연합은 국제평화를 위해 전쟁에 개입하거나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전쟁 중 일어났던 대량 학살 등의 인명살상을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규정한 연합국은 이를 처벌하기 위해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 도쿄에서 국제군사재판을 개최했는데요. 이 재판을 통해 독일과 일본의 전쟁 범죄 책임자를 처벌했습니다. 특히 1946년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 일명 도쿄재판은 약 2년 반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재판을 통해 침략전쟁을 주도한 도조 히데키 및 20여 명의 피고가 전쟁 범죄자로 무기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쟁 중 이들이 했던 만행에 비하면 어째 죗값이 좀 가볍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 등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독일은 과거사에 대해 철저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래 주요 전범자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두 나라가 전쟁 후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나치의 문장이나 경례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반면 일본 정부와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심심찮게 사용하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루빨리 일본이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길 촉구해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인권 회복과 평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2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났던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의 사례를 잘 정리하시고요. 전쟁 후 창설된 국제연합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또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